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시댁이 자기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애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 뭐 하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남편도 같이 협조를 해줘야 상황에 진전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며 저 하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랍니다. 그런 사람하고 더 이상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남편하고는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일을 쉬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는 언니가 자기 지인 중에 운동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굳이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니 딴에는 신경 써주는 건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한편으론 그런 사람 한 명 정도는 알고 지내도 나쁠 건 없겠다 싶대요. 그래서 언니에게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소개를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던 남편은 알고 보니 대학 시절 체육학과를 전공해서인지 언니 말대로 다양한 운동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참 사귀던 당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남편의 성실한 성격에 매력을 느꼈어요. 남편은 퇴근하기가 무섭게 헬스장으로 향하는 소위 바른생활 사나이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는 데다가 여자에게도 별 관심이 없었으니 솔직히 제가 신경 쓸 만한 상황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사실 제 친언니는 친구가 정말 많은 형부하고 결혼을 한 탓에 여러 가지로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특히나 남자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얼마나 술자리가 잦았는지 언니가 몇 번이나 친정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술자리 좋아하는 남자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런 면에서 남편은 정말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네요. 사귄 지 2년 만에 남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예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집구석에 시집을 갔다고 믿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라고 표현하는 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서 그래요. 정말이지.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둘 중 한 명이라도 진작에 본색을 보여줬다면 오늘날 제가 이렇게 이혼을 생각할 일도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생각할수록 분할 뿐입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당신이 딸이 없어서 늘 한이었다며 저하고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요. 하지만 아무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들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간 예비며느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얼마나 불편한 자리였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굳이 시키지 않으셨어도 잔심부름 거들어가며 그렇게 눈치껏 행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도 정말 이런 시부모님을 만나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식을 올리고 뭐랄까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고 나니 어머님이 정말 저를 딸처럼 편하게 생각하신 건지 툭하면 저를 상대로 삐지시는 거예요. 사실 남편에게는 위로 5살 많은 아주버님이 계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일찍이 결혼을 하셨고요. 그런데 딸이 없어 저와는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싶다는 어머님이 어째서인지 형님과는 영 사이가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사이가 별로냐고 물으니 남편이 저더러 형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저 형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셨을 뿐인데 형님이 벽을 쳤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아주 열불을 내대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형님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편 이야기만 듣곤 형님 성격이 좀 까칠한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어머님을 겪어보니까 까놓고 말해서 형님이 아주버님이랑 이혼을 안 하는 게 용하다 싶을 지경이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건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면서였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는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그 계획이 미뤄졌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굳이 제가 임신해 있는 동안 옆에서 거들어주고 싶으시다며 이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머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셨다 하더라도 아무렴 친정어머니만큼 편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이 오시겠다 하는데 제가 아무리 배가 나온다고 한들 옷 한 벌을 편하게 입고 있을 수도 없었고, 그러다 산딸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어머님께서 지금 저희 집에 오시겠다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이미 와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지금 친정어머니가 와 계셔서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목소리에 냉랭한 기운이 싹 돌면서 알았다는 한마디와 함께 전화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어머님의 반응이 꺼림직하긴 했지만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앞에 계신데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가즈나 양과 애교로 기분을 풀어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임신한 저를 챙겨주시겠다는 말씀은 여벌이었고, 툭하면 그렇게 삐지시고 하는데 저도 호르몬이 미친 듯이 날뛰는 시기에 매번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는 게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이 한다는 소리는 늘 그래도 어쩌겠냐, 어머님 딴에는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니 네가 이해해라 였거든요. 한마디로 도움이 안 되는 소리만 했던 거지요. 어쩌다 제가 한 번은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한테 잘 돌려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도 해봤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게 뻔하지 않냐면서 자긴 그런 잔인한 소리는 못한다나요.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 어머님과 제가 맞붙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 남편이 과연 누구 편을 들까 하는 의구심을 처음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이 멋대로 전화를 끊으시고 2시간쯤 지났을까? 친정어머니가 당신은 그만 일어날 테니 저더러 얼른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친정어머니가 가시니 저도 기분이 영 좋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어쨌든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리니 하신다는 말씀이 서운하시답니다. 져주려고 불고기에 뭐에 이것저것 만들어놨는데 제가 대번에 친정어머니 와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다나요. 참고로 저는 어머님께 불고기니 뭐니 부탁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희 어머님은 받는 사람 상황은 생각지 않으시고 당신이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콩을 못 먹거든요. 그런데도 콩이 건강에 좋다면서 한동안 콩밥에 콩조림에 콩국물에 콩콩콩콩 이러면 어머님이 해주신 건데 참아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 안 받아서 못 먹는 건데 왜 맛도 안 보냐,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 않냐 하는 남편의 잔소리까지 들어야 했으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걸 시댁에서 억지로 먹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아무튼 그 정도의 어떤 강경책을 쓰지 않으면 저희 어머님은 멈추지 못하는 폭주기관차처럼 당신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시기셨네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차라리 이혼을 하는 편이 낫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게 된 건 제가 출산한 이후로 어머님이 보이신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가는 대신 친정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시기도 했고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와 시간도 보낼 겸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 일로 시어머니가 생병이 나셨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줄 알았으면 산후조리는 당신이 해줬어도 되는 거 아니냐며, 왜 제가 어머님께는 묻지도 않고 친정으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서운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당신도 생각을 해보라고, 내 입장에선 당연히 친정에서 산후조리하는 게 10배 100배 편하지 어떻게 어머님한테 산후조리를 부탁드리겠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제 말도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답니다. 아니, 어차피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해도 내가 싫다고 거절을 할 건데 왜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쓰지 말라고 했네요. 그런데도 끝까지 남편은 저더러 그러지 말고 그래도 어머님한테 전화 좀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이라도 하라나요. 제가 됐다고 사과할 일을 사과해야지 무슨, 난 사과 안 한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일주일을 저 때문에 마음 상하셨다며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편하던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이후로도 친정어머니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친정에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애를 처음 키워보니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반찬이니 뭐니 그런 거 할 시간도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잠을 못 자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번번이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 친정어머니도 금세 오셔서 제 손발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친정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텨냈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렇게 친정어머니가 저를 도와주러 집에 와주시는 것도 질투를 하셨습니다. 당신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매번 친정에만 연락을 하느냐는 거였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은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분이셨어요. 일례로 저희 애는 품에 안겨야만 잠을 자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등에 무슨 센서라도 달린 것 마냥 내려놓으면 내려놓기가 무섭게 잠에서 깨서 울어버렸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당신도 안아보게 해달라며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안겨드리면 정말 1분도 안 안고 계시다가 무겁다며 탁 내려놓으시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기껏 재워놔도 소용이 없었고 그렇게 애가 잠을 설치면 결국 제가 고생은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일손이 딸리고 도움이 필요해도 어머님 생각이 날 리가 없었지요. 어머님만 오시면 저 하고 있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제대로 된 도움도 못 받고 그러나 중에 어머님이 행여 별것도 아닌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삐지시진 않을지 눈치도 봐야 하고 정말 한마디로 저한테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더니 어머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근래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줄어들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무슨 일로 심사가 뒤틀리셨나 생각은 종종 했거든요. 그런데 괜히 연락했다 덤태기 쓰진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나 어머님한테 딱히 묻지 않았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대로 어머님은 삐져 계신 상황이었고 그걸 제가 몰라준다 싶으셨는지 남편을 통해서 당신의 불쾌한 기분을 전해오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제가 어머님과 친정어머니 사이에서 친정어머니만 찾는다며 정말 서럽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한쪽만 선택하라고 하셨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친정어머니만 찾아댈 거면 당신하고는 연을 끊자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싶대요. 당연히 제 입장에선 친정이지 시댁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더러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나는 당연히 친정이지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제정신이냐면서 결혼했으면 이제 이 집 식구니까 당연히 시댁을 골라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을 골랐다는 건 자기랑 안 살겠단 말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남편의 말 같자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 뭐라 대꾸해줘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역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하고 우리 애 그리고 어머님 사이에서 한쪽만 고르라면 누굴 고를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제가 어머님을 버렸으니 자기라도 어머님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 솔직히 믿는 구석이라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 적어도 남편이 그런 한심한 대답을 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애아빠란 사람이 애는 안중에도 없고 떡하니 어머님을 고르는 걸 보고는 아, 이 인간은 아니구나. 남편으로도 애아빠로도 안 될 사람이구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가서 어머님이랑 알콩달콩 잘 살라고 했습니다. 나도 친정 가서 친정 부모님이랑 우리 애랑 같이 알콩달콩 살겠다고요. 그리고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이없는 앞의 사연으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았던 이유가 성실한 성격도 있었지만 우직하다고 해야 할지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 보여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가진 것도 없고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남자지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한 거였고요. 그런데 자기 어머님 일이라서 그런지 옳고 그른지도 제대로 못 보고 자기가 앞으로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판단도 못하는 머저리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더니 저더러 제 심사가 꼬여서 이 지경이 된 거라며 지금이라도 시어머니께 앞으로는 친정어머니한테 하듯이 잘하겠다고 섭섭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도 절대 없고 변호사 사서 고부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할 생각이에요. 솔직히 막말로 어머님께 하지도 않은 잘못을 빌며 사과드린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러니 한 번 더 한다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숙여드리다간 정말 제 팔자가 남아나질 않겠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은 이 선을 끊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며느리가 너무하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미친 여자 널뛰기 하듯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머님 심사 맞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고역인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어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아버님 때문에 파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시쳇말로 쪽팔려서 친구들한테도 왜 파혼했는지 솔직하게 말은 못하고 그냥 준비하다 보니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안 하기로 했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 이렇게 된 거라며 저더러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남자친구하고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가까워진 사이예요. 처음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을 당시 저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던 수험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원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니던 학원은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동시에 자극제도 되어주라는 의도로 3-3-5-5 무리를 이루어 공부를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에 공부 2년 차인 남자친구가 있었네요. 얼떨결에 같은 그룹이 되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통성명을 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온 신경이 다가오는 시험에만 몰려 있었기에 친목을 다지느니 어쩌느니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안 볼 사람들이니 신경 쓰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험생활 1년 만에 7급 공무원에 합격했고 그렇게 그 그룹과는 인연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합격을 축하한다면서 자기가 밥을 사주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대요. 솔직히 평소에 제 성격이라면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땐 제가 합격이 기쁨으로 들떠 있었기에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자기는 공부 쪽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더는 공직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더군요. 대신 부모님이 편의점을 차려주시기로 했다면서요. 그리고 이후로도 남자친구에게선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한 이후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매번 남자친구의 연락에 제때 대꾸해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남자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이러다 멀어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남자친구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저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남자친구와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친구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지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와 2년 전부터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네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몇 년을 알고 지내서인지 사귀는 동안에도 크게 어렵고 힘든 건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사는 곳이 거리가 있다 보니 만남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졌는데 그렇다 보니 서운한 점이 있어도 서로 웬만하면 참아주고 배려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남자친구와 성숙한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다면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겠구나 싶었고요. 처음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작년 연말이었어요. 자기 편의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저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제 슬슬 결혼하는 게 어떨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딱히 거절의 이유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소위 홍기가 찼겠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천천히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올해 봄 처음 남자친구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던 만큼
남자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케이크를 좋아하신다길래 케이크랑 와인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잘 왔다고 환대를 해주시는 어머님과 달리 아버님은 도통 저에게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딱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리가 파하고 남자친구에게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냐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면서 왜 그러냐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나한테 영 말을 안 하시길래 했더니 한다는 말이 아버님이 원래 며느리랑 직접적으로 말을 섞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남자친구한테 말씀하셨었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는 기도 안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조선시대에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한마디 했더니 남자친구가 살짝 발끈하면서 집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냐대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굳이 따져봤자 싸우게 될 분위기였고 그럼 앞으로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아버님이 말을 거실 일은 없겠네 생각하니 솔직히 그것도 저한테는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때문에 어이가 없는 상황은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온 지 한 2주 정도 지났을까? 어떻게 아신 건지 제 핸드폰으로 남자친구 아버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기로 한 걸 환영한다 하시면서 저더러 며느리로서의 각오 같은 걸 편지지에 2장 분량으로 적어서 남자친구 편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도 황당해서 결혼예단이나 뭐 그런 거에 이런 절차도 있나? 아니면 요새 유행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대요. 오죽하면 먼저 시집간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어딨냐며 제 시아버지 되실 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 부탁드린다고 짧게 편지 정도야 제가 원하면 써도 괜찮지만 그쪽에서 무슨 가고니 뭐니 그런 걸 적어오라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가고니 뭐니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니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달라 했어요. 원래는 직접 문자를 드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떻게 거절을 해야 아버님 기분이 덜 상할지 그것도 신경이 쓰였고 솔직히 뭐라고 적어야 할지도 감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한 거지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쨌든 남자친구가 계속 중간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줘야 할 테니 제가 하는 부탁이 과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적으면 되지 않냐고 자기 아버지가 많은 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편지 2장 써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어렵냐며 서운한 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상치 못한 남자친구의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남자친구에게 편지라는 게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거지. 아버님이 주제 정해주시고 분량 정해주시고 무슨 숙제도 아니고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더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았는지 일단은 알겠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후로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남자친구도 더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저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 싶어 따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일이 터졌네요.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양가에서 1억씩 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신 건 아니었지만 저랑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여 의견을 모은 거였지요. 그런데 상견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셔서 도저히 그 1억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억 대신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주시겠다는데 지금 당장 1억하고 10년 동안 100만 원씩 받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곤란하다 얘기를 하니 남자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저더러 서운하다면서 난리대요. 그리고는 어쨌든 저희 집에 한번 이야기는 해보라는 겁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반응도 솔직히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1억을 못 받고 시작하면 그만큼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 금리를 봤을 때는 100만 원 받아서 원금의 이자 갚기도 빠듯하게 생겼다면서 딱 잘라 안 된다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안 내켜 하시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영 좋질 않다고 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결혼 자체를 미루는 건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는 게 정상이냐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친정부모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지 결혼 자체를 엎어야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우리 쪽에서 2억을 해줄 테니 그냥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특히 아버지께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간마당에 파혼을 했다간 그게 딸인 저에게 오점처럼 남진 않을지 걱정이 많으셨다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딸인 제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2억을 해주신다 했다고 남자친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 예상대로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남자친구의 말이 황당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2억을 해주니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한 건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우리 집에서 2억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 대출받아서 그거 갚아나가느라 고생할 우리가 안쓰러워서 해주신다는 거지 당신 부모님 돈 아끼시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걸 가지고 남자친구가 저더러 너무하답니다. 자기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지금 형편이 빠듯한 걸 뻔히 알면서 저더러 제 입속을 채우려 드냐고 실망이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이때 남자친구한테 처음 헤어지자고 했어요. 억지도 정도가 있지.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에 문자에 울고불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는 못 헤어지겠다면서 자기가 집에다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짠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찜찜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알겠다 하면서 다시 결혼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번 깨진 접시는 아무리 붙여도 다시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군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상견례를 기점으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상견례 자리는 남자친구 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해 남자친구 어머님의 심신이 많이 약해지셔서 먼 거리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우리도 이제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요. 아무리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어떻게 출발도 안 하고 있나 싶어서요. 그나마 다행히 제 시간에 맞춰서 오긴 했는데 그래도 괜히 저희 부모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사건에 비하면 이건 애교 수준에 불과했어요. 상견례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더러 서운하다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애들끼리 결혼하고 나면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돈돈하며 따지는 게 정상이냐면서 솔직히 감정이 상해서 결혼 안 시키고 싶었다나요. 그리고는 하도 당신 아들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기까지 당해서 힘들다고 하면 좀 이해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도 돈은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그 심보가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듣다 못한 제가 황당해서 저희 부모님보다 먼저 입을 연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당시에는 도무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아버님더러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정말 도끼눈을 뜨시고는 어디 감히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냐면서 저더러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디 가서 빵점짜리 며느리 소리 듣는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 부모님도 도저히 남자친구 아버님의 행동을 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는지 남의 귀한 딸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결혼시키고 싶은 줄 아냐. 다만 애들끼리 서로 좋다 하니까 어떻게든 둘이 고생하지 말고 한번 잘 살아보라고 돈도 해주겠다고 한 거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을 자꾸 바꾸니 우리 딸이 마음이 어떻겠냐며 따지고 드셨지요.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님이 그동안 제가 누굴 닮아서 성격이 저렇게 되바라졌나 했더니 알만하다나요. 결국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고 자리는 그렇게 파토가 났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더러 이럴 줄 알았다고 정말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깝다며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더러 너무 이기적이랍니다. 그러면 뭐 자기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사정 좀 봐주시오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허리라도 숙였어야 하냐면서 순식간에 저랑 저희 아버지가 돈 가지고 유세라도 부린 사람들처럼 몰고 가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네가 진짜 나랑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했던 걸 없던 일로 하겠다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냥 말 그대로 날로 우리 집 재산 2억 꿀꺽하고 싶었던 건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정말 결혼은 수준 맞는 집안끼리 해야 된다더니 이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하나 맞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며 제가 악을 썼네요. 다시는 연락해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라고 그랬다간 경찰에 신고하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종처럼 부릴 궁리하지 마시고 아버님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시라 했네요. 그리 잘난 척을 하시니 사기나 당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빈정거릴 생각은 없었는데 끝까지 저희 부모님을 무슨 딸 팔아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 취급을 하니까 저도 말이 막 나갔어요. 그렇게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똥통에 발 담그기 전에 피해서 다행이라며 차라리 다 잘 된 거라고 저더러 너무 마음 쓰지 말라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가 처음 헤어지자 했을 땐 가슴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아무렇지도 않더라니까요. 진짜 남자친구 아버님더러 별 볼 일 없는 똥자존심 내세워가며 아들 가지고 장사하실 생각하지 말란 소리를 면전에 못 해드린 게 아닙니다. 어휴, 진짜 아들이 무슨 사자 직업이라도 됐으면 얼마나 볼만했을지. 아무튼 정말 제가 이기적인가요? 사랑만 하면 돈이고 뭐고 남자친구한테 찍소리도 하지 말고 제 주머니 다 퍼줘가면서 결혼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설령 제가 너무했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는 남자친구와의 파혼에 있어서 미련이라곤 개미오줌만큼도 없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이렇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글자 그대로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일단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멋대로인 성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려심 없는 어머님의 말씀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눈물 젖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갈라서기로 했지요. 남편과는 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성격이 낯을 많이 가려서 소개팅이라던가 그런 자리를 별로 좋아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배 말로는 남자답고 책임감 있는 정말 괜찮은 친구라서 소개해주는 거라대요. 그리고 소개팅을 주선한 학교 선배도 워낙에 평판도 좋고 사람 좋기로 유명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배 안목을 믿고 한번 만나보겠다고 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솔직히 소개팅이라는 게 서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리잖아요. 저랑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이미 서로 사진으로 얼굴도 봤고 배경이라고 해야 할지 조건도 어느 정도 서로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매력 어필을 하느라 바빴달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소개팅한 지 2달 만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크고 작은 사건 없이 연애하다 무르르듯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단지 남녀 둘이서 좋다고 될 일이 아니라더니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생각지도 못한 조건들까지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제 학벌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를 마친 뒤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반면 저는 대학원에 박사까지 마치고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게 된 것은 제 의지도 있었지만 친정어머니가 워낙 배움에 욕심이 있으신 분이라서 친정어머니의 뜻을 따른 것도 있네요. 친정어머니께서 워낙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셔서
위에 삼촌들에게 치여서 대학에 가질 못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딸을 낳으면 좋은 학벌에 능력 있는 여자로 자라길 바라셨다대요. 그리고 그런 친정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 남편보다 사회생활 경력은 짧았지만 연봉은 높았어요. 원래 많은 회사들이 박사 출신들은 그것도 경력으로 쳐주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제가 박사 출신인 건 알았어도 연봉까지 자기보다 높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로 경제적인 사정을 오픈했을 때 남편이 직장 생활을 얼마나 했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냐며 크게 놀라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저는 저대로 남편의 직장 생활이 7년 남짓이었는데 모아둔 돈이 1억도 안 돼서 놀랐고요. 하지만 이런 걸로 나온 결혼 이야기를 엎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남편도 성실하고 저도 성실한 사람이었으니 돈이야 앞으로 벌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지역 내 식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일방적으로 1시간 반을 이동하셔야 했지만 어머님은 차가 없으셨고 저희 부모님은 있으셔서 그러려니 하고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늦게 오신 것도 부족해서 저희 부모님더러 늦어서 미안하다던가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의를 중시하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이미 이때 어느 정도 기분이 상하신 눈치셨지요. 그런데 이후로 시작된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은 원래 성격이 솔직하고 당당하다며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라면 상대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전부 다 내뱉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화법은 제 학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점을 찍었어요. 어머님께서 먼저 저를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는 솔직히 걱정이네요 하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친정어머니가 뭐가 걱정이시냐고 대놓고 물으셨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 쓸데없이 학교 다닌다고 허송세월을 보냈으니 이제 어느 세월에 살림을 가르치나 싶다고. 앞으로 저 가르칠 생각에 까마득하시다며 살림이란 게 원래 자꾸 해봐야 느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당분간은 당신이 저를 옆에 끼고 가르칠 생각이라대요. 저는 저대로 금시초문이라 당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친정부모님도 기함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친정어머니께선 돈 들여서 유학 보내고 박사까지 시켰는데 살림이나 시키실 생각이시냐며 그럴 거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나서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셨을 거라며 절대로 제가 회사를 관둘 일은 없을 거라고 자기 어머님더러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면서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는 그때부터 사이가 있는 대로 어긋나 버렸어요. 하지만 결국에 너희들만 잘 살면 되는 거다라는 친정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때까지도 남편과 제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결혼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가 있고 5달 후에 남편과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다시 어머님이 슬금슬금 저희 살림에 간섭을 하려 드셨습니다. 발단은 결혼하고 1달 만에 돌아온 신우 생일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신우 생일이니까 다 같이 밥이나 먹자 하며 시댁으로 오라셨고 그래서 신우가 평소 좋아한다는 생크림 케이크에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시댁을 찾았지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시댁에는 먹을 거라곤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어머님께서 저더러 같이 상을 차리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적인 건 돕기는 했는데 정작 신우는 방에서 뭘 하는지 나와보지도 않고 어머님께선 제가 하는 재료 손질이며 칼질이며 당신 성에 차질 않았는지 싫은 소리를 계속해서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2-3번 더 반복되면서 저도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오라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보면 매번 저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려 하시는 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부턴 자취도 오래 했고 유학도 2년이나 했으니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았거든요. 다만 저 하나만 챙기며 살면 되었기에 어머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남편보다 돈도 잘 버는 상황에서 왜 살림까지 도맡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음식에 있어서는 둘 다 아침도 안 먹지.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하지. 그러니 저녁 정도만 밑반찬에 메인 몇 가지 사다가 먹으면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꾸 사다 먹으면 몸이 축난다며 그래도 해 먹어야 한다고 그러니 제가 배워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고 그래서 틈만 나면 저를 시댁으로 불러들여 이것저것 가르치려 드셨지요. 하지만 남편과 마찬가지로 평일 내내 일하다 주말에 비로소 숨 좀 돌리는데 왜 매번 저한테만 자꾸 뭘 배워라 하시니 그것도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께 앞으로도 계속 음식을 가르치시려고 부르실 거면 차라리 남편을 부르시라 했네요. 그 사람이 저보다 부엌 일도 잘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배우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물론 남편이 불려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어머님이 저한테 음식을 가르치려 드셨다고 제가 남편하고 이혼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식어버리게 만든 건 올해 초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올 봄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류유산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건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게 왜 애엄마 잘못이냐 생각했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누가 뭐라건 간에 그저 제 잘못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해서 아이가 떠났을까 하는 자괴감도 상당했지요. 그렇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솔직히 당시에 저는 잘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마냥 딱했다대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회사에 휴직을 내고 친정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하고 상의 끝에 결정된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님께서 영 마뜩찮아 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남편 두고 친정까지 가고 그러냐와 다름없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땐 저도 애가 유산된 것도 그렇고 회사를 쉬게 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제 잘못 같아서 그런 어머님께 말 한마디 서운하다, 속상하다 소리를 못했어요. 그저 죄인마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듣고만 있을 뿐이었지요. 그래도 어쨌든 친정에 간다 생각하니 힘은 좀 나대요. 그런데 친정에서 돌아오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아들이 안쓰러워 그러셨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와 계셨거든요.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는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진보딸이 싸들고 온 양반을 자기가 무슨 수로 쫓아내냐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왔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가실 거라고 며칠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아이를 잃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남편이 야속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튿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아 어머님과는 더 이상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어머님이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멋대로 합치시고 버리셔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옷장 정리를 해준답시고 제 옷은 창고에 밀어넣으시고 여기서 얼마든지 머물다 가겠다는 듯 보란듯이 당신 옷을 옷장에 걸어놔서도 아니었고요. 그건 바로 제가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서 보관해두었던 임신 테스터기와 미리 준비해놓은 베넷 저고리를 어머님이 멋대로 처분해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둔 곳을 착각한 건가 싶어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이 뭘 그렇게 찾냐 물으시대요. 그래서 혹시 제 물건에 손대셨냐고 애둘러 여쭤봤더니 잠깐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아 그거 내가 버렸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왜 제 물건에 마음대로 손을 대셨냐고 화를 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솔직히 아이도 떠났고 친정에서 마음을 달래고 왔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두 가지는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단지 제가 큰 소리를 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물고 늘어지시면서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목에 핏대를 세우느냐고 같이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발 나 좀 다시 친정으로 데려가 달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제 남편이 당신 아들이니 당신 편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거기다 전화를 걸어서는 빨리 오라고 이 마누라가 나 잡는다고 나오지도 않는 곡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튼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만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착하시기가 무섭게 남편까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오대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이 내 물건에 손대신 거 아냐? 우리 애기 베넷저고리 버리신 것도 아냐고 따졌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어머님더러 아무리 자식이 사는 집이라지만 엄연히 남의 집인데 집주인이 자리 비웠다고 멋대로 오셔서는 이게 무슨 경우냐고 큰 소리를 내셨지요.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더러 일단 죄송하다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대요. 그러니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네가 왜 사과를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들 집에 왜 못 오냐? 그리고 애 죽여놓고 뭐 잘했다고 유난이냐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딸 공부 많이 시켰다고 목에 힘 꽤나 주더니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낳는 거 어디다 써먹느냐고 사기 결혼이랍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가 어머님에게 좋은 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식하고 경우 없으신 분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더 컸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으로 가겠다며 제대로 정리도 못한 짐을 다시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네가 왜 친정으로 오느냐며 저희 남편더러 지금 당장 짐 싸서 어머님 모시고 나가라시대요. 엄연히 이 집이 내 명인데 왜 내 딸이 집을 비우느냐고 네가 나가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당황한 얼굴로 남편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저희가 사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아셨던 모양이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 말하기를 하도 어머님이 저를 밉게 보셔서 자기 딴에는 점수 좀 따겠다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집을 해주셨다고 했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막말로 저희 어머님도 웃긴 게 제가 결혼하고자 선택한 사람이니 이렇게 말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저희 남편이 뭐 얼마나 조건이 대단하다고 저희 친정에서 집까지 해주면서 사위로 맞이했을 거라 생각하신 걸까요? 아무튼 기도 안 차는 상황에서 친정아버지도 황당해서 표정을 못 감추시고 그렇게 남편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거의 강제로 어머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100%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중립이 아닌 어떻게든 제 편을 들려고 했던 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한테만 발길을 끊고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이냐곤 남편하고 신우둘 뿐이고 그나마 신우는 딸이라고 해도 저희 남편하고 차별받으며 자라서인지 어머님과의 관계가 썩 좋질 못하거든요. 그러니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이 어머님 뒤치다꺼리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원한다면 어머님과 철저히 연을 끊고 살겠다 했지만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저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달라지기라도 하면 그 원망은 제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싶대요. 그래서 이혼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혼하겠다고 어머님께 알리니 어머님이 꺼이꺼이 우시면서 제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고 늙은 당신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시대요. 정말이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까지 한순간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 모습도 보고 있기가 버겁더군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에게 전에 없이 냉랭하게 죄송하다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결국엔 이혼해주겠다고 하대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이혼밖에 없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 당신 손으로 아들 가정을 파탄내셨다는 정도는 이제 잘 아시겠지요? 부디 오래오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괴로워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